안녕하세요. 두요 리서치 도올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5월 25일 수요일 미국 주식 이야기 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인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장후의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한 10%까지 폭락했다가 다시 좀 만회를 해서 한 6%대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장외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어떤 것이 문제였고 인비디아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지를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는 시간 가질까 합니다. 먼저 160불대 중반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가 장 마감 이후에 큰 폭으로 하락을 해서 한 153불대까지도 잠깐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다가 좀 만회를 해갖고 한 6.85, 한 7% 마이너스 되는 선에서 158불에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실적 발표 때 그 분석가들의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떨어졌던 이유가 아시겠지만은 테크 컴퍼니들이 미래의 기대치를 좀 낮춰 잡는다. 그렇다 싶으면 좀 크게 주가가 조정이 되는 그런 시장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비디아는 작년 11월이 한 333불까지 그렇게 올라갔었는데 그 최고치에서 지금 한 50%까지 흘러내린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 정도까지 흘러내리지 않았다 그러면 오늘 실적 발표 이후에 이거보다 더 큰 폭으로 폭락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 않았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세한 이번에 실적 발표 재무제표를 보면서 분석 좀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계속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기대치보다 살짝 웃도는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떨어진 이유는 앞으로 전망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계속 성장률이 지금 하락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비디아가 오늘 발표한 재무제표를 좀 보면요. 매출이 상당히 크게 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출이 또 크게 같이 증가했습니다. 큰 폭으로 증가하는 바람에 넷 인컴이나 오퍼레이팅 인컴이 전분기 대비 또 전년 대비 크게 하락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좀 넌갭으로 해서 따져보면은 고게도 상황이 살짝 바뀝니다. 이번에 있은 지출이 약간 특별한 지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갭 어닝이 좀 더 낮게 나온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것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아웃룩에서 보시면 앞으로의 매출도 기대치보다 좀 낮춰질 전망이고요. 모든 것들이 약간 하향 조정되는 그런 상황, 이 아웃룩을 이렇게 발표하면서 이제 앞으로 리세션이 올지 모르는 그 시장 상황에서 좀 고전할 수도 있겠다 하는 좀 불안감을 투자자들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는 그다지 그렇게 나쁜 상황, 오히려 좀 좋은 상황 같아요. 회사의 현금 상황도 그렇고요. 앞으로 성장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놀랍게도 아직까지 인비디아가 게이밍 부분과 데이터 센터 부분에서 엄청나게 수익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인비디아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게임 쪽에 GPU를 디자인하고 생산하는 회사기 때문에 하이 인플레이션이고 리세션이 올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경제 상황 속에서 비디오 게임 지출이 줄어들겠다 싶은 그런 팽배한 상황에서 많은 이 비디오 게임 관련된 테크놀로지 회사들이 크게 주가가 조정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비디아는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어쩌면 아직까지 그 조정 상황이 인비디아는 아직 오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요. 그것이 앞으로 조만간 올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는 듯합니다.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죠. 다른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들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도 크라우드 컴퓨팅 부분에서 많이 고전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인비디아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되는 것은 자율주행 부분에 있어서 인비디아의 프로세서가 매출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보시면은 레비뉴도 크게 증가했어요. 전년도의 동분기 대비 크게 증가했고 그로스 프로핏도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익스펜스는 또 뭐 그렇게 증가를 하지 않았는데요. 여기 보면은 1.3 빌리언 달러 상당의 지출이 이번 분기에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잡혔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실 마진이나 넷 인컴이 줄어들게 됐었죠. 이게 뭐냐 하면 ARM acquisition을 시도를 했다가 실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SEC에서 엔비디아가 독과점 위험이 있다 그래서 ARM 반도체 회사의 인수합병을 불허하는 바람에 그거에 대한 벌금 형식으로 1.3 빌리언 달러 지출이 이번 분기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신경을 뭐 안 써도 되는 그런 지출인 것 같아요. 회사가 갖고 있는 현금이 살짝 줄어든 것 같습니다. 한 1 빌리언 달러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 이외에는 자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1 빌리언 달러가 조금 넘게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금 보유라든가 자산 상황은 상당히 이 회사가 충실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롱텀 데트가 한 10 빌리언 달러가 있지만 그래서 토탈 18 빌리언 달러의 빚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45 빌리언 달러의 그 현금과 자산이 있기 때문에 장기 채무저에 대한 불안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로스 마진 같은 경우 보시면은 상당히 좋죠. 한 65%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non-GAAP 그로스 마진은 더 높아요. 67%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제 스탁 베이스 컴펜세이션이 좀 많다는 게 걱정거리기는 하죠. 계속 늘어나고 있다. 540 밀리언 달러의 스탁 베이스 컴펜세이션으로 지출이 나갔다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스탁 베이스 컴펜세이션이 점점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 회사의 그래픽 카드 매출이 주 매출이 되겠고요. 그 밑으로 이제 컴퓨트 앤 네트워킹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프로세서를 판매하는 것이 2위에 랭크가 돼 있어서 거의 주요 품목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프로페셔널 비주얼라이제이션 쪽이 이제 622 밀리언 달러고 오토모티브 자율주행이 138 밀리언 달러입니다. OEM이 158 밀리언 달러. 보시면 계속 이 부분에서 성장이 좀 더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런 것들이 약간 단기적으로 봤을 때 불안한 요소가 아닌가. 이 자율주행이 사실 2020년도부터 상당히 곽강을 받고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아직도 계속 개발 단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시간을 더 잡고 한 2025년 이후 정도부터 기대를 좀 걸 수 있는 좀 장기적으로 더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서 엔비디아의 어떤 기대치가 좀 낮춰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엄청나게 흘러내렸어요. 최고치 한 335불 정도에서 지금은 160불 이하까지도 내려왔습니다. 지금 가격이 제가 볼 때는 그래도 P가 높기는 합니다. 높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많이 내려온 단계여서 160불 이하 선부터는 좀 매력적인 가격이 아닌가. 저는 한 200불 좀 윗선부터 계속 매수를 해 왔는데요. 그래도 계속 떨어져서 지금 상당히 크게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부터 한 150에서 160 사이에 들어오면은 아주 매력적인 가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부터 좀 떨어지는 국면에서 조금씩 하나 두 개씩 분할 매수로서 떨어질 때마다 좀 들어가면 나중에 2019년도에도 상당히 크게 큰 폭으로 폭락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이 상황 이후에 좀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상당히 크게 이익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상황이 좀 다시 재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엔비디아가 그런 점에서 지금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자율주행과 인공지능에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는 엔비디아 여러분들 고견 기다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